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에 방향키를 주고 있는 FOMC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고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동부시간 기준 수요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의사록이 계속 공개가 되죠. 현재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타이트닝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빠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2023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게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표명을 확실히 해줄 것을 제일 먼저 기대하고 있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급등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에 대한 컨트롤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장기국채 컨트롤은 두 가지 형태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파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장기채를 사면은 장기채 가격이 오를 테니까 반대로 장기채 수익률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단기채는 파니까 단기채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단기채의 수익률은 반대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수익률 부분은 누르고 단기채 수익률 부분은 올리는, 정말 말 그대로 트위스트처럼 꼬아버리는 이 방법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왜 낮추려고 하냐? 이미 제가 여러 번 다뤘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 절하가 완화되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더 쉬워지고 당연히 그로 인해 투자도 더 하기 쉬워지죠. 또한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10% 있다고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10%여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5%라면 투자 수익률이 10%여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면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 더 강력한 건데요. 정확히 몇 %라는 금리의 상한선을 딱 정해두고 그 가격이 오면은 국채를 전부 매입해서 금리를 다시 그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2%로 제한한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2%에 오면은 10년물 국채를 사서 10년물 국채의 가격을 올립니다.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니까 채권을 사서 채권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채권의 수익률은 다시 2%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거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가 조금 기대할 만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패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아직은 돈 풀기를 멈출 때가 아니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또 반복하겠죠. 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패드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패드 위원 중에 일부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2022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던 의원이 1명, 그리고 2023년에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던 의원이 5명입니다. 만약 이거보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시장에는 악재로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2023년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표결이 만장일치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안심을 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소수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장은 불안에 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자산 매입 정책, 그러니까 국채 매입 속도를 더 올려서 채권의 수익률을 안정시키는 긴급 자산 매입 정책을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똑같이 채권 수익률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뉴스들을 찾아봐도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FOMC에서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준의 의원들 중 몇 명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런 의견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연준이 얘기했던 2023년보다 조금 더 빨리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